그래서 한번 다시 봤는데 네. 엄마 떠나는 날 아파트 골목에서 돌아서서 나한테 5천 원 주고 갔잖아. 내가 3일만 기다리라 몇 살 그랬거든. 때인데? 응? 여러분 안녕하세요. 삐양한서희TV의 한서희입니다. 오늘도 우리 김평광 작가님 모셨습니다. 얘기 들을 때마다 정말 저는 깜짝깜짝 놀래요. 그렇죠. 뭐 우리 탈북민들 탈북 스토리 또 뭐 정착 스토리 하면 그래 나도 겪었어. 막 이렇게 공감이 되는데 뭐지? 하나도 공감이 안 되고 그렇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진짜 신기해요. 같은 탈북민인데 네. 남편분도 직업이 핵물리학자? 북한에서 핵물리학자면 정말 저는 주변에서 보지도 못했던 사람이거든요. 또 직업도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작가, 방송작가. 네. 진짜 뭐 제 주변에는 정말 아무리 둘러봐도 없는 그런 분이세요. 네, 근데 한국에 이제 오셨잖아요. 오셔서 정말 뭐 고수익 알바를 하시면서 뭐 한국말, 뭐 북한말 비교하는 일도 하셨고, 또 그 밖에 다른 정보에 도움이 되는 일도 하셨고, 정작 이제 그 호텔 생활이 드디어 4개월 만에 끝나잖아요. 네네네. 끝나서 집에 또 배정을 받았어요. 자, 대한민국 집에 대한 로망 있었을까요? 있었죠. 네. 집에 간다고 그래요. 호텔에서 네. 이제 네. 집 받았다고.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원에서 제비뽑기를 한대. 네, 네, 그래서 네. 뭐 지방에 가는 분들도 계시고 네. 뭐 어디에 계시고 하는데 서울에 가장 좋은 위치에다가 동양집을 마련했다. 네.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평수가 넓다.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무슨 이제 그 13평짜리 뭐 15평짜리 있는데 이거는 뭐 19평형 뭐 이렇게 받았다. 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는 그게 뭐 이렇게 평수에 대한 그런 개념은 개념이 잘 별로 없죠. 없으니까 그냥 이 사람들 말한 대로 엄청나게 굉장히 마음이 많이 부풀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차에다 저를 태우고 네. 이제 건너갑니다. 가양대교를 네. 건너가는데 호텔에서 이제 드디어 나왔네요. 오는데 나와서 오는데 네. 한강변을 쭉 돌아요. 그게 네, 네. 그렇잖아요. 올림픽대로 그렇죠. 가자면 뭐 그 강변북로 가자면 뭐 그거 한강을 계속 네. 돌잖아요. 그럼 아름답잖아요. 그게 네. 전부 아름다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평양보다 어때요? 너무 네. 아름답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그 대답을 못했어요. 아름답다고. 왜요? 왜 말씀을 못 드렸냐면 네. 전국 각지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보니까 평양에서 이렇게 차를 타고 갈 때는 평양 그 길의欄간에 쇠欄간 이렇게 그 봉이 이제 네. 두 줄로 쭉 네. 있고 이쪽에 쭉 있고 원산고속도로랑 네. 보면은 있잖아요. 그래서 옆에는 뭐 꽃밭도 있고 산도 있고 바로바로 보여요. 네. 근데 여기는 네. 한국은 어떠냐면은 철벽 같이 벽이 다 있어. 벽이 막혀 있어가지고 어디 구경할 데가 없어요. 갈 때는. 아파트가 있으니까 그 소음 차단하는 소음 벽이. 차단하는 벽이 쫙 있으니까 이게 뭐 굴 속으로 계속 가나 아니면은 어디 벽으로 계속 가나 이런 기분이잖아요. 뭐 동작대교 이런 데로 네. 들었었는데 그欄간이 다 막혀서 강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지나오는데 물어보셔요. 평양보다 너무 아름답죠. 근데 아닌데요? 정말요? 아닌데요? 하니까 왜 아니냐? 그래서 평양 대동강 얼마나 아름답게요. 대동강. 평양 보라면 얼마나 좋게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그 후에 내가 올림픽대로 내 차를 마련하고 돌면서 네. 그다음에 또 유람선을 타보면서 그러면서 한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름다움을 그때 진정 느끼셨네요. 그때 이제 자세히 보면서 구석구석 보면서 알았지. 그냥 이렇게 탁 막힌 공간을 그 사람들이 맨날 그런 데로만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아름다운 줄 몰랐었는데 집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집은 집도. 어땠어요? 딱 처음에 들어갔을 때 집도 보니까. 딱 들어가는데 그 드라마에서 한국 집 얼마나 많이 봤어요. 또 환상에 또 빠지셨네요. 2층 집에다가 뭐 그 다락방에다가 뭐 들어가면 계단 무슨 내려오는 계단 집. 내려오고 막 그냥 객실이 네.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거실 같은 데가. 큰 소파 있고 막 소파 있고. 상상을 하셨네요. 이거는 반듯해 사면이. 반듯해요, 사면이. 반듯해. 사면이 반듯한데 그냥 네. 도배는 새로 네. 했더라고요. 네. 근데 그분들이 나를 데려온 분들이 계속
환상을 심어주셨구나. 자꾸. 그분들이 환상을 심어주기도 하고 그분들 같이 도착해가지고 그분들이 반했어 우리 집에. 진짜요? 이런 집 혼자 살기 괜찮겠는데요. 이거 너무 좋죠. 그분들이 좋아해. 그분들이. 근데 나는 별로 안 본인보다도. 좋아. 왜요? 나는 평양 어마어마한 넓은 집에 살았었잖아요. 그리고 평양에 있을 때 우리 집에 그 러시아 사람들이 댄스홀이라 만들어놨던 그런 이제 아주 화려한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거기다 또 한국 드라마에서 봤던 그런 멋있는 집이 한국의 집이다라는 기준이 돼버리니까 그냥 임대주택이니까 그냥 깔끔하고 이런 반듯한 이 임대주택이 눈에 잘 안 들어왔을 수도 있겠네요. 눈에 안 들어와서 집이 이래? 그냥 소박하고 그냥 그렇다. 그렇게 실망하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떠세요? 반전이 있어요. 네. 너무 좋아 지금. 우리 아들이 지금 엄마 이해가 안 된다고. 왜요? 지금 새 집들이 얼마나 많은데 집을 또 받아서 가지. 왜 여기서 고집하느냐 그래요. 근데 집이 너무 따뜻하고 사시장철 도움물 나오지. 네. 평양은 어때요? 아니 서울에 다른 집도 따뜻한 물 나와요. 서울에. 소희 씨도 살아봤겠지만 평양 어때요? 평양에 물 안 그 나오죠. 겨울에 전기 안 오고 물 안 나오고 해서 달리기 해. 맞아. 왜냐하면 집에서 달리기 해야 돼. 섬옷 얼어 입고. 죽으니까. 섬신발 신고. 그리고 전기 스탠드를 그 이불 안에다 놓고 발 녹이면서 자야 돼요. 이불이 다 타버리죠. 어떤 그렇게 때는. 살던 사람이라서 지금 우리 집 네. 너무 그때는 또 안 꾸며놨고 벽이 반듯 안 그냥 줬잖아. 근데 지금은 그냥 내가 살기 편하게 또 예쁘게 적응이 또 되니까 꾸미고. 그렇죠. 너무 좋고 행복해요. 그러니까요. 이게 저도 그러니까 처음에 집을 받았는데 저도 11평짜리 저는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상상하기로 와 한국의 집은 다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집처럼 생각을 하고 딱 받았는데 어머 의외네?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물을 틀었는데 물 탱크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여기는 북한은 평양도 다 물 탱크 같은 거 다 만들어 놓잖아요. 그것도 없고 그냥 수돗물 언제든지 틀면 물을 틀고 따뜻한 물 나오고 전기도 너무 전기 24시간 동안 24시간 동안 계속 그리고 제일 좋았던 건 저는 TV였어요. 방송 작가였으니까 또 TV 좋아하실 거잖아요. 그러지. TV를 얼마나 많이 보셨어요? 24시간 동안 계속 틀어낼 수 있는 게 TV잖아요. 네. 그리고 또 전화 있어가지고 뭐 아무데나 연락하고 뭐 그럼요. 약속 잡고 네. 취소하고 뭐 다 할 수 있고 얼마나 자유롭게 살고 진짜 있어요. 그런 점이 저도 제일 좋았고 그러게. 제일 만족하고 정말 여기서 사는 게 이런 행복이구나. 그렇지. 이게 자유구나라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해보고 싶었던 거 있었다면 뭐가 있었을까요? 그냥 오자마자 생각하는 게 아들 데려오는 일. 북한에 나는 아들 두고 온 거. 어떻게나 아들을 데려와야 된다. 그 생각이었죠. 그래서 거기에 몰입을 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들을. 그때 아들이 몇 살이었나요? 아들이 17살? 오, 다행히 컸네요. 그 아들을 저하고 헤어질 땐 16살 그때 됐었죠. 그럼 아들을 데려오는 거는 어떻게 데려오셨나요? 아들을 찾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아들이 그 국경에 살고 있는 애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북한 중심으로 들어가서 데려와야 되는데 국경에 손을 뚫어가지고 브로커들한테 돈을 주고 데려와 달라고 했는데 국경에 먼 친척이 살고 계셨어요. 네. 그래서 거기까지만 연락이 닿으면 애를 그 안에 네. 들어가서 데려오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속 북한하고 연락을 해서. 가지고 있었지만 도무지 이제 연락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할 수가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브로커들이 돈을 중간에서 자꾸 떼어먹잖아요. 그리고 찾았다고 그러고 돈만 전달해주고 이번엔 못 나온다고 그러고 근데 사실은 안 전달해준 거야 이 사람들이. 계속 안 전달해주고 이렇게 해서 몇 사람을 데려왔어요. 친척도 데려오고. 아 그래요? 데려오면서도 우리 아들은 못 데려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아들이 본인이 나왔어요. 본인이 스스로? 나왔는데 스스로 나왔는데 나온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만나러 오는 사람들이 돈을 잘 써. 그리고 돈을 잘 쥐어줘 우리 애한테. 그리고 아들한테 잘해요. 네. 이게 누구 탓이겠느냐. 아빠도 없고 한데 그러니까 엄마가 어딘가에서 자신을 부르고 있겠구나 이런 이제 똑똑하다.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먹었다는 것 같아. 근데 하루는 이제 국경에서 또 사람이 왔어요. 네. 그러는데 돈만 조금 뭐 쌀도 조금 사주고 뭣도 사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왜냐면 나한테서 계속 돈을 받아 먹어야 되니까 애들이 안 연결해 주는 거야. 근데 그 북한에 국제전화가 있어요. 평양에 가면은. 네. 그 국제전화 거기에 데려가서 이 브로커가 확인한 사람한테 이 애의 목소리를 들려주면 또 얼마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나 봐. 네. 그래서 얘 목소리를 들려준다고 국제 전화소에 데리고 간 거예요. 간 거야. 그러니까 그 우편국에 가가지고 누구하고 통화하는 거를 이렇게 받는데 그 다이얼 돌리는 거를 딱 기억을 한 거예요. 똑똑하다. 전화번호 누구한테 기억했네. 전화를 걸고 있을까? 여기에 찾아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그 사람하고 헤어지는 순간에 다시 와서 전화를 신청한 거예요. 그게는 이제 국제 전화를 신청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신청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 차례가 됐어. 그 번호를 딱딱딱딱 누르는데 나는 누굽니다 하니까 막 반가웠어. 그 브로커가. 그 중국에서 너무너무 반가웠어. 너무 반가웠어. 처음 브로커가 이 북한 아들을 만났네요. 그 반가워가지고 너네 엄마가 북조선에서 돈 뿌린 거 저 북조선 한 벌 다 덮고도 남았겠다. 얼마나 돈을 몰라 얼마나 보냈는지 하여튼 일단은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막 그냥 빨리 들어오라고 반가 사람 보내겠다.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서 이제 나왔는 거야. 근데 국경까지 왔는데 그게 내 아들인지 어떻게 알아? 통화하게 되면은 다른 애를 데려오는 거야. 아, 진짜요? 친척네 아들 뭐 어머나, 이렇게. 진짜? 그런데 이번에는 진짜래. 음. 뭐 키가 뭐 176이라 뭐 하고 뭐 잘생기고 어쩌고 절대 그럴 수 없다. 우리 아들은 키가 작다. 왜냐하면 우리 아들 나하고 헤어질 때 똘망똘망하고 작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또 거짓말 하네. 내 그랬지. 근데 하여튼 일단은 받아보라고 그래. 네. 근데 엄마 하는데 이거 버이브다. 라는 생각했어요. 왜냐? 목소리가 완전히 어른 막 그냥 어린 목소리, 연예인들 그런 목소리 있잖아. 그런 목소리가 들려. 그래가지고 이것도 라이브에서 잠깐 작당질 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 맞아? 이러면서 이제 근데 어머니 왜 그래요? 저 누구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전화 끊어.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브로커 전화. 네. 뭐 거짓말 또 하냐고. 우리 아들 아니라고. 막 그러니까 왜 그러시냐고. 한번 다시 받아보라고. 북한에 무슨 영화 배우 있어. 네, 그 네. 영화 배우 이름 부르면서 그 애하고 똑같이 생겼고 뭐 잘생기고 뭐 어쩌고 아들 엄청나게 미남이고 무슨 목소리 좋고. 절대 아니라 우리 애들은 우리 애는 고생 엄청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내가 그랬지. 그런데 한 번만 다시 전화를 받아달래. 그래서 이제 전화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랬더니 한 번만 받아달래. 그래서 한 번 다시 봤는데 네. 엄마 떠나는 날 아파트 골목에서 돌아서서 나한테 5,000원 주고 갔잖아. 내가 3일만 기다리라 몇 살 그랬거든. 때인데? 그때가 15살인가 뭐 16살인가 됐었던 것 같아. 근데 조금만 있었거든. 그 이야기에 내가 확 무너졌지. 둘만 아는. 그래서 딱 둘만 알잖아. 그래갖고 맞다. 이렇게 이제 된 거야. 그래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어느 날 이제 넘어오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새벽에 강을 건너서 그 애가 엄마를 찾아왔는데 네. 내가 이제 그 전에 이제 몇 사람을 네. 던져서 건넸어요. 왜냐면 그 조금 이제 친척에도 데려왔고 왜냐면 우리 아들을 데려온다고 해놓고 또 거짓말하고 이런 애들이 중국에까지 넘어와서 막 방황하고 돌아가면은 여자애면 여자애고 어린애 때문에 중국에서 팔려다니고 고생할까봐 데려오고 또 남자애면 친척에 대해서 데려오고 이런 식으로 여러 명한테 내가 데려왔어요. 많이 근데 쓰셨겠다. 다 비행기로 직통으로 데려온 거야. 더 고생할까봐. 비쌌겠네요. 비싸게 돈 다 쓰고 이러는데 정작 아들을 데려오게 될 때는 내가 돈이 소진되고 없었어요. 그러는데 데려와야 되잖아. 그런데 하나원에 왔어. 애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동남아를 거쳐서 태국이나 뭐 그런 데를 삼국 캄보디아 거쳐서. 삼국 거쳐서 오지 않은 애들 내몽고나 이렇게 오지 않고 비행기 타고 온 애들이 철이 없다고 하더라고. 고생을 해봐야 된다고 하더라고. 더구나 중국에서 제3국에서 고생하지 않은 애들, 체류 기간이 없는 애들, 직통으로 오는 애들은 고생을 좀 해야 된다고 맞아요. 그래요. 근데
제 아들을 그 험한데 고생시킬 부모가 어디 있겠어. 근데 돈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기관에서 일단은 자기네가 끝까지 모시고 오겠대. 그래도 난 비행기선을 계속 알아봤는데 네. 그때 당시에 중국에서 계속 비행기 북송했어. 못 데려오는 시간이었어. 그래서 할 수 없이 동남아를 통해서 데려왔어요. 데려올 때 막 지도 그리고 무슨 별표 표시하면서 네. 네가 이제 어디 지났구나 네. 막 표시하면서 대한민국 올 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밤을 한 뭐 오랫동안 못 잤죠. 데려올 때까지. 그렇겠어요. 몇 개월 걸렸어요. 아들은 이 대한민국 오는데 그래서. 한 5달 정도? 아, 그랬구나. 그럼 몇 년 만에 아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 아들을 한 5년 만에 만났었던 5년 것 만에 같아요. 얼마나 반가웠을까. 그래, 그런데 저는 그거 계속 데려왔어도 믿지 못했어요. 혹시 보이비에서 또 스파이를 보낸 거 아닐까. 그렇지. 막 그렇게 제 아들을 계속 의심하고 그렇게 나올 때까지도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하나 나올 때까지도요? 근데 내다 놓고는 네. 맞더라고. 그러니까 맞아요. 내다 놓고는 제가 그 시를 네. 쓴 것도 있는데 네. 곁에 있어도 보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곁에 있어도 보고 싶은 사람 이러면 어떤 애인에 대해서 쓰는 네. 줄 알잖아. 근데 우리 아들 곁에 있어도 보고 싶은 사람. 그래가지고 같이 살면서도 이거 진짜 있나 없나 내 아들이. 진짜나 얼마나. 그랬던 기억이 대한민국에 와서 가장 먼저 해보고 싶은 거 그래도 끝내 소원이 이루었습니다. 이루어졌네요. 정말 네, 이루었어요. 뭐 좀 슬프기도 하지만 또 행운인 것 같아요. 아들이 그치. 그래도 잡히지 않고 우리 작가님은 막 2번, 3번 막 잡혀서 북송됐었지만 그러지. 아들은 그 길을 걷지 않고 그래도 아들을- 한 번에 왔으니까 아들을 그렇게 고생시킬 수는 없었지. 아들이 이제는 엄청 아들까지 어린이 그렇게- 됐겠네요. 지금 어른이 됐겠네요. 어른이 돼서 성인이 돼서 장가가고 애기 있고 진짜 이제 진짜 행복한 해피엔딩이 됐네요. 맞아요. 네. 우리 그 김평강 작가님의 정말 고난의 스토리, 탈북 스토리에 이어서 오늘 아들까지 한국에 오게 된 탈북 스토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한소희 TV 며칠 동안 이제 같이 있으면서 이제 네. 찍었습니다. 그래서 한소희 피양 TV를 촬영하면서 또 많은 것도 배웠고요. 네. 우리 김평강 TV도 지금 현재는 공백기에 있지만 네.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제가 한번 해볼 거니까 한소희 TV도 사랑해 주시고 또 김평강 TV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김평강 TV 여러분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많이 들어가 봐주세요. 앞으로도 많이 업로드 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